부원장 스님의 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원장 스님께 일배 드리겠습니다. 법상을 향하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오랜만에 참선 법회 실제로 하는 날입니다. 이어서 10분 참선이 있겠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10분 참선하는 동안에 제가 중간에 여러분들 틈을 다니면서 한번 참선하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승스님 축비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법당에 보살선방 보살님 손들어 보십시오. 내리시고 그 다음 시밀선방 거사님과 보살님 손들어 보십시오. 내리십시오. 오늘 용화사 처음으로 법회 나오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오늘 이 1호 법회는 다른 때와 달리 참선을 직접 사후대중 함께 실행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제가 한 생각이 나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사이를 한번 다녀봤는데 역시 잘 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의 제가 볼 때는 많이 초보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이제 지금은 이 법문이 어렵지가 않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그 핸드폰에서 용화선은 뭐 송담선님 해가지고 해도 되고 아니면 참선법만 치면 됩니다. 참선법만 치면은 그 참선법의 법문이 1시간짜리 그 있습니다. 일단은 거기 그 법문을 좀 집에서 여러 번 들어보시기를 공고하는 바입니다. 기왕제사 이렇게 오셨는데 아무래도 몇 번 더 들으시고 오시면 훨 더 잘 수월해지고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선법도 큰 스님 법문에 보면은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수시로 들어보시고 잘 되나 이런데 그 중에 이제 참선법 하면은 몇 가지 3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세와 호흡과 화두. 그 다음에 이제 화두들에 있어서 또 삼요라 해가지고 3가지 요긴한 걸 들어야 된다는데 먼저 오늘 이렇게 본 김에 제일 먼저 자세, 호흡 그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부분 호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흡하면은 그때 큰스님 참선법이 법문이 녹음된 지가 한 40년 정도 전이에요. 그때는 분위기가 지금하고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좌선을 하게 되면은 이 호흡도 함께 챙겨서 단전호흡이라 해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큰 스님 참선법에 보면 늘 한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살아보니까 그 자세 호흡 화두인데 호흡은 살아보니까 그렇게 크게 단전호흡 신경 안 써도 무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잘 호흡하고 있다가 참선법 법문에서 단전호흡 하라니까 그냥 그거 따라 한다고 오히려 탈이 나는 경우를 몇 번 봤어요. 차라리 그래서 호흡은 그냥 늘 따로 신경 안 써도 호흡이 쉬워지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고, 그때는 또 분위기가 그 당시는 또 제 방에 단전호흡 바람이 불었는지 어쨌든 단전호흡을 그때는 많이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월 지나고 보니까 참선 자체가 중요한 거지 뭐 호흡하고 그거는 또 해보니까 이먹고 화두 챙겼는데 단전호흡 숨 쉬었다가 멈추고 내쉬고 그게 또 안 맞아요. 그래서 많이 충돌을 일으키고 했는데 결국은 오래오래 가면은 호흡은 그냥 하던 대로 편히 쉬시고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 단전호흡 부분은 좀 그렇게 신경 안 쓰고 걸르셔도 된다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자세 호흡 하던데 호흡 부분은 우선 간단한 거니까 미리 이렇게 말씀드려서 행위나 호흡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자세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딱 다녀보니까 이제 다들 거의 초보이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막상 10분 참선을 해봤는데 잘 아주 제가 잘 한번 이렇게 잘 살펴본 것 같습니다. 자,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이렇게 쫙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면은 이제 눈, 목, 허리, 가부좌 쭉쭉 이어지는데요. 첫째, 가장 쉬운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법문에 보면 나오지만은 미리 여기서 간략하게 오늘 본발 통해서 먼저 손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앉아 계신데 손의 자세는 꼭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입니까? 수인을 맺으라고 그랬어요. 수인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수인을 맺어가지고 자기 정중앙 무릎 거기다 넣으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수인 하신 분이 거의 반도 안 돼요. 이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여기 모이실 만큼은 아마 참선이 오늘만은 끝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참선하면서 이 손의 자세 정말 중요합니다. 이 수인, 자 보세요. 이렇게 맺는데 이 손가락 끝이 닿아야 돼요. 이제 참선법 보면 나옵니다. 요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이게 이제 전격적으로 앞으로 1시간, 2시간 내지는 4시간 더더더 이제 세월 가면 심일선방에도 들어오고 보살선방에도 들어오고 하면은 하루에 8시간 뜰 수 있고 언젠가 때가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인의 자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요게 이제 자기 자신의 참선하는 자세를 체크해 주는 겁니다. 즉 처음에 이제 이렇게 수인 맺고 해줬죠. 근데 이게 안 오면은 뭐 손을 좀 이렇게도 하고 뭐 별 경우가 많아요. 뭐 이렇게 앞에도 찍기도 하고 하는데 아닙니다. 꼭 이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하다 보면은 드디어 이제 처음엔 모르지만 하다 보면은 혼침과 망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요게 그 혼침과 망상을 알려주는 지침표입니다. 내가 혼침에 떨어졌는지 망상에 떨어졌는지 이게 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수인을 맺어 보십시오. 맺어 보시고 내면은 그 다음부터는 참선하신 동안에 내가 손가락 끝을 이렇게 수인을 맺었나 구태여 눈으로 쳐다보고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자, 앞을 쳐다보시고 수인을 맺어 보세요. 그러면 수인 맺었을 때 손가락 양손가락에서 느낌이 옵니다. 손을 한번 떼보세요. 떨어진 느낌이 오죠? 다시 붙여보세요. 손가락 끝을 붙여보세요. 이 느낌과 이 손가락 끝이 떨어졌을 때 이 느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느낌이 다릅니다. 참선하는 동안 내내
이 손가락 붙은 느낌을 이제 쳐다보지 않고 유지하는 겁니다. 참선 끝날 때까지. 그러나 이것이 이제 참선하다 보면 반드시 이제 혼침에 떨어지고 망상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벌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쳐다보지 않아도 내가 혼침에 빠졌다, 망상에 빠졌다를 체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망상에 떨어지고 있구나. 실제로 그렇습니다. 망상 한참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보면 손이 딱 벌어져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은 와요. 그러면 얼른 체크해서 다시 붙이는 거고 다시 마음을 되잡아서 다시 화두를 챙기는 겁니다. 혼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빠지다 보면 손이 딱 어긋집니다. 그리고 느낌이 와요. 절대 안 붙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참선 내내 그 1시간이든 30분이든 이 손가락 모양 가지고 자기의 참선 자세를 체크하는 아주 요긴한 지침표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참선 자세가 확 달라져요. 이건 꼭 익히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수위는 내가 어떤 때는 그런 때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망상을 안 했어. 근데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한 생각에 빠지는 것 같은데 손이 딱 벌어져 있어. 그러면 그때 절대 부정하지 마시고 자기가 망상과 혼침에 빠졌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인정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손가락은 벌어졌는데 나는 망상 안 했어. 나는 혼침 안 했어. 이러면은 그 앞으로 수행하는데 도움 안 돼요. 꼭 인정하시대요. 아, 내가 망상에 떨어졌구나. 내가 혼침에 떨어졌구나. 이거 인정하셔야 자세가 바로 잡아지고 다시 화두를 거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대부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아주 정확한 겁니다. 어떤 때는 망상 다니고 혼침 다니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리까리한데 이거 알고 보면 딱 손가락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반드시 그 혼침이었던 겁니다. 또한 망상이었던 거고. 여러분이 이제 잠깐 참선할 때는 잘 모르는데 앞으로 이제 긴 날 얘기하는 겁니다. 언젠가 때가 돼서 하시다 보면은 이거 아주 중요한 지침입니다. 이 손가락 하나 가지고 자기의 참선할 때 늘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러지 않고서는 자기가 1시간 동안 참선하고 있는데 혼침에 떨어졌는지 망상 떨어졌는지 잘 몰라요. 그때마다 그걸 체크하고 하는데 이 손가락 수인이 정말 중요한 지침이에요. 1시간 동안 참선하면 하루에 어떤 때는 10번, 20번도 이렇게 다잡이하고 다시 맞추고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시간 내내 혼침에 빠져서 아예 붙이지도 못할 때도 있고 별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손 모양 여기에 아주 앞으로 꼭 유념하셔야 될 부분에서 수인 이거 꼭 깊이 새기실 부분입니다. 그래서 따로 쳐다보지 않아도 한번 자세히 들어가면 이 손 모양을 쳐다보지 않아도 느낌으로 딱 벌어졌다는 느낌이 와요. 혼침 끝에 망상 끝에 그러면 얼른 다시 챙겨서 다시 화두. 아, 내가 졸았구나. 아, 내가 망상에 빠졌구나. 한 번 또 화두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눈의 위치입니다. 눈은 바로 뭐와 연결되냐면 목과 허리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참론법에 보면은 2m 앞을 적당히 쳐다보라고 눈은 한 반쯤 뜨듯이 하라고 하는데 해보니까 사실은 이 눈에서 목의 위치, 허리 위치가 허리가 꼿꼿해져야 눈이 고개가 바로 서고 앞을 쳐다보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잘못 모르고 1m 앞을 쳐다보라면 처음 앉아서부터 앞을 쳐다봐 버려요. 자기 1m 앞에를.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5분도 앉아 나와서 저절로 눈이 감기고 혼침에 빠집니다. 아예 시작부터 앞을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으니 5분, 3분, 8분 지나면은 당연히 눈이 감겨지고 혼침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 눈을 또 평상계 아니라 해도 저절로 눈이 감길지인데 아예 시작부터 앉을 때부터 눈을 딱 감고 앉아있고 바로 앞에 1m 앞을 쳐다보고 있으니 고개는 저절로 숙여지고 당연히 1분, 2분 지나면 허리 숙여지고 당연히 자려고 하는 자세와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런 자세로 참선했다가는 정말 크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허리병 생기고 몸에 병 생기는 거지 이게 제대로 그 자세가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아주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로 그렇다고 고개를 바짝 쳐다가지고 천장을 쳐다보고 한다지만 그것도 하려 해도 안 됩니다. 왜? 한번 해보세요. 한번 천장 쳐다보세요. 30초도 못 버텨요. 해보세요. 천장 쳐다봐지는가? 10초도 못 버텨서 고개가 내려가요. 그래서 처음 참선 시작할 때 정면을 봅니다. 눈을 딱 정면을 보고 평행선을 보고 이렇게 해도 5분, 10분 지나면 눈이 떨궈지게 돼 있어요. 눈이 감기게 돼 있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혼집 빠지면 내 눈이
바로 손밑을 보고 있어요. 내 발밑을 보고 있어요. 벌써 혼침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거 참선 때마다 체크하는 거예요. 결국 혼침과 망상의 싸움이기 때문에 별거 아닙니다. 한 시간에도 몇 번씩을 고개를 들고 허리를 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편안하게 그냥 앉아서 한 시간 동안 내내 그 자리에서 편히 참선, 그게 결국 나중에 보면 장거밖에 더 안 나와요.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눈의 위치가 앉았을 때 평상기한 눈 떠서 바로 앞을 쳐다보고 이렇게 해서 해도 금방 이제 눈이 저절로 까무러지는데, 그걸 처음부터 아예 작정을 하고 그렇게 들어가니까 하다 보면 오래 하다 보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눈이 이렇게 똑바로 떠지고 바로 앞을 쳐다봐야 목도 반드시 서게 되고 허리까지 펴지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조는 분들 나중에 이제 시민은방 보상방 보세요. 조는 분들 어떻게 조나? 허리가 굽어져요. 고개는 떨구게 되고, 그것을 오래 하다 보면 허리병 생기는 거죠. 결국은 우리 스님들이 결국 허리병 환자가 참 많습니다. 제대로 혼침과 망상에 빠지지 않고 한다면 병 생길 일 없지만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결국은 허리가 뒤틀리게 되고, 그 앉은 자세도 혼침에 빠지다 보면 한 시간이 후딱 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나중에 사회에서 말하는 직업병 비슷하게 이제 스님들 허리병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운동선수, 축구선수 발 아프고 야구선수 팔 아픈 것처럼 스님들은 이렇게 허리병 환자가 참 많습니다. 아예 시작 젊을 때부터. 아무리 이게 주의를 하고 해도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늘 순간 이 참선 몇 시간대마다 체크하고 잘 바른 자세 유지하려고 그러고, 그 자꾸 신경을 써야 되는 거지, 신경 안 쓰면 절대 저절로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다리 모양 가부좌. 가부좌는 이제 참선법에 보면 결가부좌 내지는 반가부좌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보니까 대부분 반가부좌도 쉽지 않아요. 근데 실제 참선하는 데는 결가부좌 좋다고 하지만은 실제 보면 결가부좌 참 어렵습니다. 한 시간도 못 앉아 있어요. 근데다가 이제 반만 올려서 반가부좌, 이것도 또 처음 하신 분들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신밀방 같은 데는 보면은 반가부좌도 힘들어서 그것도 못인데 괜찮아요. 그냥 발이 펴도 돼요. 지금 오늘 신을 또 많은 분들이 다리 펴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나와준 것만도 고마운 거예요. 거기 나왔는데 꼭 여기서 반가부좌를 해도 결가부좌를 해도 그거 안 하면 선방 못 하고 그거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시다가 정진하시다가 한 시간 동안 하셔도 다리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 피해 안 가게 소리 안 내고 다리를 피세요. 그 한 시간 동안 그 아픈 다리 끄잡고 나 다리 힘들어 아파 죽겠어 하고 끙끙끙끙 대는 것보다 오히려 계속 다음 시간에서 날마다 참선한 그 생활 자세가 중요한 거지, 다리 아파서 나 힘들어서 참선 못해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다리 아파서 참선 못한 경우 없습니다. 오히려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잠만 깰 수 있다면 남 옆에 피해만 안 준다면 다리를 뭐 풀어도 되고 그냥 가보지 않아도 돼요. 일단 참선 그 자체도 더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꼭 그렇게 결과부자를 해야 된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신도들 경우는 이제 대부분 시행 활동할 때 일주일에 한 번 뭐 수련대 가고 또 용명정지도 가고 이렇게 한다면 거기 가면 다들 이제 그래요. 결과부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몸을 조복받아야 된다. 이렇게 한평생 살다 보니까 언뜻 그 말이 맞아 보이지만은 지나가 보니까 별로 의미 없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결과부자, 아니 어쩌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결과부자 딱 1시간 해놓고 가보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나와가지고 결과부자 아니면 반가부자도 아니도 좋아요. 그냥 앉아서 1시간만 하고 가는 것이 진짜 참선이지. 그 나와가지고 남들 눈치도 있고 이목도 있는데 나 폼 잡으려고 딱 뻣뻣하니 나 앉았다고 그거 1시간 일주일에 한 번씩 해도 그거 참선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그런 눈치 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말 실제로 참선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정말 평생 살면서 실제 체득되는 내용들입니다. 처음에 못 모르고 무조건 결과부자해야 된다 하고 막 도전해보고 했는데 마음도 많이 상했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했는데 지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결과부자, 반가부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늘 그 발심한 자세, 그냥 도전하는 자세 그게 중요한 거지. 자세
다리가 힘들어서 정진 못 한다고 그런 거 아닌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가부 잘 터서 물론 이제 자리를 앉게 되는데, 이제 이건 앞으로 시민헌방이나 보살헌방에 오시면 이제 그때 하겠지만, 집에서야 뭐 1시간, 2시간 그게 힘드니까 이제 오시겠지만은, 그래도 전격적으로 이제 정진을 하려면은 시민헌방에 방부드리고 보살헌방에 방부드리고 해서 정진을 합니다. 그러면 정진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통상 기본 8시간을 정진을 짜고 있어요. 근데 그 8시간 정진이 이제 일반 정진이고, 보통 이제 좀 열심히 하는 분들은 가행정진이라 해서 이제 한 8시간 이후에 가행정진에서 한 10시간, 12시간 내지는 14시간까지 또 이제 시민헌방이나 보살헌방에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용명정진이라 해서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밤샘 정진 뭐 이렇게 해서 또 15시간 이상 뭐 잠도 줄이고 하는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정진을 하다 보면 뜻을 내고 자꾸 하다 보면 평상 8시간 정진만 가지고는 참 기본 정진이고, 사실은 더 마음을 내서 다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시간만 많이 앉으면 이제 10시간, 9시간, 10시간 하면 가행정진 이렇게 하는데, 법문을 잘 들어보면 많이 앉았다고 시간 많이 짠다 해서 그 가행정진이나, 물론 겉으로는 가행정진이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정말 정진을 하고 싶다면, 가행정진을 하고 싶다면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스님들 같은 경우는 10시간을 짜가지고 10시간 가행정진도 참 훌륭하고 좋지만은, 그것도 좋지만은 8시간을 짜놓고 나머지 2시간을 입선전 1시간 내지는 방송 1시간을 자기가 자발적으로 시간을 내서 10시간을 쳤다면은, 그런 것이 저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어느 데 가면 자연적으로 무조건 기본으로 10시간 앉아야 되니까 맞추면 되겠지만은, 오히려 지내보니까 기본 정진 8시간을 짜놓고 거기가 알아서 자기 시간을 아껴가면서 정진 시간을 1시간을 더 앉는 것이 더 말하자면 같은 1시간을 앉더라도 더 말하자면 자양분이 되고 정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제 체험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신도님들도 잘 알아서, 여기 뭐 시민헌방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처음 시작은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나지만 내지는 더 나와서 이제 하루에 한 번 1시간이라도, 하지만 더 나가면 이제 하루에 오전만이라도, 또 마음을 내면 하루에 이제 오전 오후 이렇게 자꾸 이제 마음을 내서 늘려가는 거죠. 그런데 단 1시간, 하루에 1시간만 해도 그래요. 그분이 제가 아는 어떤 신도님 평생을 서울 강남에 사시는 분인데, 전철로 해서 오는데 2시간, 가는데 2시간이에요. 물론 여기 가서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 2시간밖에 안 돼요. 예를 들면 아니면 오전 오후 4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분이 과연 어떻게 겉으로 봤을 땐 4시간 정진이지만은, 그게 진짜 4시간 정진만 밖에 더 하겠습니까? 집에 출발할 때 오면서부터 딱 화두를 들고 가는데 그 순간까지 화들고, 그게 참다운 정진이겠죠. 겉으로야 뭐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한다지만은 실제 내용은 얼마나 그 자발적으로 이 질에 있어서, 양의 부분이 아니고 질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시간 가행정진 짰다, 12시간 가행정진 짰다 하지만은 진짜 가행정진이 뭐겠습니까? 정말 가행정진하면은 그 짰다 하더라도, 보세요. 10시간, 12시간 짰다 하더라도 뭐 삭발날 그냥 쉬어버리고, 뭐 좀 하면 쉬어버리고, 올려가면서 쉬어버리고, 쉬는 거 다 쉬어가면서 10시간, 12시간? 그냥 껍데기만 가행정이나 보이는 거죠. 정말 정진하는 분은 기본 8시간 짜다도 그런 시간도 다 쉬는 시간이고 뭐 아껴가면서 그 시간을 또 활용해서 공부하고, 마치 학생들 학교 다닐 때 공부한 거하고 똑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누가 더 시간을 자기 텔레비 볼 시간에 1시간 더 와서 들어가서 더 공부하고 책 읽다 보고, 그게 공부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도님들이나 스님들 나눠져서 정진 시간을 하지만은, 신도님들도 똑같이 오늘 보십시오. 1시간을 법회를 투자해서 왔지만은 사실은 이게 1시간 정진이 아니에요. 아침 출발할 때 마음가짐이 또 집에 갈 때까지 그 마음가짐이, 그게 우리는 정진의 연속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실다운 참선 정진한 법을 알려주는 도량이
용화사고 그 일러주는 데가 용화사예요. 그게 다 참선법에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스님들도 그렇지만 신도님도 또 그래요. 정진을 많이 한답시고 또 잠자는 시간을 줄여요. 어떤 분은 10시에 자가지고 2시에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2시간을 더 공부한다는 건데, 자, 그러고 봤을 때 잠시간 줄인 것은 어떻게 보면 정진 열심히 한 것 같지만 가만히 그분의 하루를 보면은 낮에 놀 때 판판히 놀아요. 그러다 밤에는 또 공부한다고 그래요. 또 새벽 일찍 일어나서 공부한다고 그래. 그리고 낮에는 또 정말 짬내도 공부할 시간에 또 그냥 범연히 흘려보내고. 어찌 학생들 학교 공부하고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뭐 학교 학생들 그러지 않습니까? 서울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거 들어가기 쉬워요. 서울대 갈맞고 공부하면 됩니다. 철저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가면 도인 됩니까? 예, 도인 될 만큼 정진하세요. 참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거리가 먼 부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겉으로야 몇 시간 짜서 밤에도 나는 잠 안 자고. 근데 이런 것이 우리 신도님들 사이는 특히 시민선방, 보라선방 이런 근거 없는 무비통신들이 아주 줄을 이뤄요. 뭐 해야 좋다더라. 밤에 잠을 안 자지 말아야 된다. 몸을 조복받아야 된다. 장잡으라 해야 된다. 여기에 우리 스님도 처음에 많이 속았습니다. 장잡으라? 몸을 조복받아? 그거 다 허상입니다. 절대 그런 말 떨어지면 안 돼요. 딱 1시간 와서 어쩌다 한 번 와서 딱 2-3시간을 몸 꼼짝 않고 앉아있는 분이 정진자 한다고 옆에서 날릴 거예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분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온 분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날마다 아침이고 점심이고 시간 다 포기해가면서 다 오늘도 밖에 휴가 기간인데 다 포기하고 오신 거지 않아요? 그만큼 내 귀중한 시간을 들은 겁니다. 이걸 그냥 장잡으라 뭐 그런답시고 보여주시고, 또 어떤 분은 나는 1시간 앉아서 막 그냥 안 움직이고 잘하고 있어.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선방 보다는 대체적으로 초보자들입니다. 그분들은 한 3년 이내 분들인데 오면 다들 안 졸아요. 허리 꼿꼿하고. 그럼 어떻게 보면 정진 잘하는 것 같죠? 근데 보살방 보살도 보면 다 대부분 졸아요. 근데 그분은 아주 오래된 분들이에요. 예. 근데 어떤某某 분들은 선방에 왔더니만은 다들 졸고 있고 난리라고. 나는 말이야 잠 한 눈 하나 깜빡 안 해. 오래오래 가보면 그런 분은 선방에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정말 신도들 사이에서 이렇게 뭐 좋다더라. 그러니까 제가 스님돼서 보니까 실행해 보니까 거의 근거 없는 말들이 태반이에요. 저 보살님은 저 거사님은 진짜 정진자래. 가만히 내용들 보면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폼 잡는 거 안 움직이고, 남들 줍쳐서 포용하는데 자기는 딱 앉아 있어. 나 정진 잘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저분은 정말 정진 잘하는 분이라고 그래. 아니에요. 그리고 장자분들도 그렇습니다. 오래 앉아 계시던 이제 가행정진 때 오래 앉아 계시죠. 그러면은 말씀드린 게 절대 앉아서 2시간, 3시간 오래 앉아 있지 마세요. 오래 앉아 계시다도 1시간마다 자세를 바꾸세요. 털고. 오래 가는 비결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신신하다. 나는 10시간을 꼼짝 않고 앉아 있어. 근데 그런 분들 다 자랑을 하죠. 그거 다 신경 쓸 바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건 누가 오래 끝까지 가는 것이지 한순간에 내가 말뚝신심 나가지고 막 그냥 다들어서 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편안히 바다처럼 참 안심 넓게 흔들지 말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끼리끼리 모이다 보니까 맨 그런 말이 그래요. 몸을 조급받아. 몸을 조급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몸이 아파요. 자상하면 죽겠어요. 근데 무슨 몸을 조급받아요? 저 참선한 지 40년 됐어요. 무슨 몸을 조급받습니까? 그러니까 초보자들이라도 그런데 뭐 다리 아프고 몸 아프고 신경 쓰지 마세요. 큰림 법문에만 의지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해야지. 자꾸 이런저런 그냥 말에 휘둘려가지고 나도 자존심이 있지. 내 도반 저는 나보다 못한데 저는 나보다 더 잘하지 않고 뭐 좀 속상하기도 하겠지만 아니에요. 그런 거 흔들리지 말고 자세, 호흡 아까 그것만 지키고 그 법문 처음에 테이프만 잘 넣고 연습하면 대충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가행정진, 용명정진을 하다 보면은 저절로 뭡니까? 식사하든가 또 말 입려는 거 이게 다 조절이 됩니다. 정진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식사량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소식을 하게 되고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일종씩 사시공양. 스님들은 말세니까 이제 오전에 새벽에 죽 한 그릇, 저녁에는 이제 약식이라 해가지고 밥 그저 한두 숟갈 정도. 물론 먹고는 싶지만 그거 먹으면 그날 저녁 정진이 망쳐요. 우리 정진이 별거 아닙니다. 하루 오늘 이 순간에 달렸기 때문에 내일 잘하리라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한 시간을 쉴답게 한 시간에 한씩 채워나가는 것이지 내일 잘한답시 오늘 에이 먹고 죽자 하고 그냥 쉴 데 없이 팍 먹어버리고 나중에 이제 또 선방 가서 앉으면 후회해요. 아이고 내가 왜 그걸 먹었나. 죽어도 이제 혼침과 망상이 떨어져서 몸이 못 견디니까. 그래서 이제 식사도 양이 조절되고 앉아 있다 보니까 움직이는 양도 적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행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니까 인열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절로 무건이 되는 겁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정진을 자꾸 오래 하다 보면은 말할 틈이 없어요. 어쩌다 한번 오면 가면 필요한 말 한두 마디지. 근데 일부러 갖다가 말 적게 하라, 밥량을 줄여라. 그거 되겠습니까? 안 돼요. 오히려 더 안 본 데 가서 더 말 떠들고 더 많이 먹고 그러죠. 이게 근본이 정진후 딱 박혀 있어야 식사라든가 말하는 건가 같이 어울려자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아주 간단한 이제 정진인데 그냥 정진이 아니고 이제 여법 정진이라는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법다이 정진을 3년만 수행하면은 다 견성성불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오늘 오신 신도님들은 오히려 반갑습니다. 이렇게 참 초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 귀중한 시간 내서 이렇게 대단한데도 참석해서 이렇게 끝까지 봐주시고 정말 고마운데 저는 분명히 오늘 이 자리가 이걸로 끝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이면 또 한 마음 더 내가지고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더 시간을 내고 더 마음을 내서 결국에는 이제 뭡니까? 8시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는 다른 데와 다르게 법문이 신도도 좀 낮에 한번 틀어주고 스님들은 새벽에 한번 틀어줍니다. 여기 이제 법문이 날마다 법문이 이게 뭐냐면은 늘 경책해주고 지도해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제 방에 이제 결제법회 가면은 이제 법문 흐름이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잠깐 이제 비유를 예를 든다면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이제 이거 농담 부분에 해당되는데 어떤 분이 권투 시합을 보러 갔는데 그 권투 선수 그 코치가 다 붙어 있잖아요. 그 코치가 붙어 있는데 코치가 코치를 하는데 옆에서 가까이 보니까 그 코치하는 소리가 다 들리더래요. 근데 이제 그 복서가 싸우고 있는데 코치가 뭐라고 코치를 하냐면 그 선수들한테 대고 야 맞지 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냥 우습게 넘겼는데 아니 다음 라운드에서 코치가 계속 그렇게 코치하는 거예요. 야 맞지 마.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맞아가지고 다운됐어요. 실려 나왔죠. 야 있나 안 있나는 거예요. 결국 KO 당했죠. 코치 한다는 말이 이 선수 참 말 안 듣네. 그렇죠. 그 선수 그 코치 말 안 들은 거죠. 맞지 말라는데 맞았고 일어나라는데 안 일어났고 코치가 잘못된 겁니까? 선수가 잘못된 겁니까? 자 어찌 보면 이게 사실 이 대목 웃음이 나와야 되는 대목인데 제가 아직 조금 미숙해가지고 웃음을 유발시키지 못했는데 근데 이런 이수부와 같은 얘기가 실제 벌어진 일이에요. 대중 선방 다니보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큰 스님들도 보면이 대중들은 발심했는가 이번 한철 죽으라고 정진해라 그걸 끝이에요. 야 맞지 마 하고 똑같은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운됐으면 야 일어나 그럼 그 코치 말 들어야죠. 물론 이제 그분이 상근기라면은 맞아도 그냥 일어나겠죠. 옛날에 홍수환 선수처럼 또 안 맞고 또 자기도 워낙 실력이 출중하니까 맞지 마 하면 또 안 맞게끔 제가 하겠지만 우리가 대부분 뭡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에요. 하늘에서 운명적으로 타고난 큰 분들이 아니잖아요. 혹시 이 가운데 자기가 큰 분이라고 확신하는 분이 있습니까? 자기는 정말 위대한 분이다. 나는 모든 능력을 갖추고 신의 존재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저밖에 없네요. 저밖에 손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업을 치면 이건희 씨나 이병철 씨가 아니에요. 축구선수 손흥민 씨 아니에요.
우리 큰 스님 아니에요. 그냥 그런 분들은 하늘에서 타고 태어난 분이라고 봅니다. 물론 큰 스님 그런 분이 나오면 여기 선방에 올 필요도 없죠. 알아서 다 성불하는데 뭐겠습니까? 내가 그 수준이 미달리고 근기가 약하고 교육이 필요한다면은 반드시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참선 지도를. 지도 안 받고 어떻게 호련히 정진해가지고 도인 되겠습니까? 보세요. 사회 유명한 분들도 사실 그분 손흥민 선수 뭐 위대한 음악가 다 어려서부터 피난 노력한 분들이에요. 근데 뭐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뭐 딱 갖춰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위치가 왜 이 밤낮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저 히말라야 높은 고지만 생각하고 사는 거냐 이거예요. 내 바로 앞에 한 계단만 보고 살아야지 쳐다보지도 못할 높은 것만 보고 사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법회 때 보통 가잖아요. 법문들 보면 옛날 큰 스님들 법거량 다 사실 나하고 무관해요. 난 당장 오늘 내일 아침 새벽 법문 때 5분 동안 잠 안 자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일 올라갈 목표는 그겁니다. 그 평생 아직 끝까지 그 가도 될까 말까 그 확철되어 그 자리까지 쳐다보니까 현실은 하고 이상이 자꾸 멀어지는 거죠. 남자들 뭡니까? 평생 타보지도 못할 자동차 롤스로이스 바퀴가 몇 개고 뭐 매기통이 몇 cc고 평생 타보지도 못해요. 자기는 실제로는 현재는 모닝이나 타고 있으면서 당장 오늘 모닝 엔진오일 갈아야 되고 예를 들면은 뭐 선봐야 되는데 와이프 선봐야 되는데 밤낮 말로는 롤스로이스 포르쉐 그거 운전대 뭐 바퀴 뭐 어쩌고 배기량 어쩌고 그것만 따지고 살아요. 자, 이런 걸 해준 데가 우리 법문이에요. 법문이 지금 뭡니까? 달만 나와서 이렇게 해라 그때그때만 맞는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 뭐 반박도 많죠. 옛날에 육조스님 당시에 그러면 육조스님 찾아온 그 남학해양 의사는 뭐 그분이 뭐 했나요? 그냥 8년 동안 제 혼자 하다가 참고해서 깨달았다. 그러면 우리가 남학해양 원사입니까? 그런 분은 알아서 그냥 하면은 8년이든 7년이든 성불을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그 경지라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하지만 내가 내 근기가 너무나 아둔해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교육기관에 들어와서 또는 평생을 이렇게 큰 스님 의지에서 교육받고 사는 거죠. 내가 잘났으면 뭐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선방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느 선방이든지 도인 출입금지. 이 선방에 도인은 들어오지 마시오. 도인이었으면 밖에 나가 중생되어야지 왜 선방에 들어옵니까? 그 대신 선방에 들어온 입차문례 막존지에 아르말이 되지 마세요. 도인 흉내 내지 마시고 그냥 백의종군 도학자로 사세요. 그냥 학생처럼 사세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 법문이 아주 소중한 부분인데 이제 이게 다 이 용화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우리 신도님들은 그저 날마다 어떻게 하면 하루 더 용화산을 가나 자꾸 마음을 내시고 제가 일러준 더 법문 테이프 집에 들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확 하려고 절대 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건 세생생 하라는 건데 아까 큰스님 법문도 개성이 두 가지가 나왔죠. 처음 개성이 뭡니까? 이 세상, 이 험한 세상, 온갖 부경화 잠깨 보니 꿈속에 일어나서 다 실데없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내용 뭡니까? 그런 가운데서 뭡니까? 한 생각 내가지고 내 죽고 썩어지는 몸뚱이지만 이 안에 천년만년 아니 세생된 엄청난 보배가 들어있으니까 이 보배를 끄집어내서 쓰면은 우리 갈 길 그거 아니겠습니까? 금방 또 땡치를 하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사중에 직책이 있다 보니까 사중 안내 광고 멘트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다름 아니고 보라선방 시민선방 보살님들 오늘 거의 안 나오시겠는데 아마 이제 이렇게 해서 전달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당해가지고 이제 3년에 참 유교동란 때처럼 다 망가졌습니다.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복구가 너무 느려요. 시민선방, 보라선방 다 지금 떠났습니다. 거의 지금 안 돌아오고 계세요. 이게 지금 근데
또 묘하게 국군이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기간에 3년 동안 오히려 국력은 증강이 됐어요. 더 잘 살아지고 세계는 망해가는데 우리나라는 더 배불리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뭡니까? 온 국민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더 좋아져서 윤택해지고. 그러면 이게 부귀의 득도난인데 사회에서 이제 저를 3년 동안 안 나가보니까 안 나가봐도 살 수 있어요. 왜? 돈은 더 많아지고 나가서 즐길 거리 너무 많고 더 이상 더 나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건데 역사적으로 한 20년 전 큰스님 법회 때는 이 법회 때마다 꽉 차서 바깥에도 찾는데 그때는 이제 보살선방이 한 자리 차지했고 시민선방 거사님들 이렇게 차지했는데 그때 뭔가 또 갑질이 있었냐면은 그 신도들 바깥에서 못 들어오고 있는데 보살선방 보살님들이 자리 차지하고 자리를 안 비켜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보살선방나 시민선방 거사님들 올라가지 마시라고 외부인들한테 양보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관행이 됐는데 오늘날 큰스님도 법문 이제 안 하시고 또 이렇게 코로나까지 겪고 이제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복구를 해야 됩니다. 정말 전후 수해 복구, 뭐 전쟁 복구처럼 이제 다시 해야 되는데 뭐 따로 새로이 포교를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근본이 있잖아요. 우리 소신제가 치국 병천하 우리 집안 살림부터 단돌이 해야죠. 뭐부터 단돌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보살선방, 시민선방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 이 법회는 외부 대중을 위한 법회가 아닌 겁니다. 외부 대중한테 무시당한 법회가 이게 참 법회라 할 수 있나요? 이제는 다시 보살선방, 시민선방, 거사님들 다시 이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지금 사진에서 법회를 하고 있는데 가장 누가 봐도 이 내부 대중들이 참석하는 법회가 돼야지 내부 대중한테 외면받는 법회라면 이게 뭐 바깥에 뭐 신도들 뭐 어쩌다 한두 뭐 그런 뭐 껍데기 칠할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내실을 다져야 됩니다. 저번 4월달 법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시 되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여기 오셔야 노후라든가 요즘 노인들 특히 우울증 온갖 그 스트레스 병 심하고 그런데 여기가 정말 살 것입니다. 도지하 말세는 도의 밑에서 살라고 그랬습니다. 나이가 드시고 연세가 드셔서 그까지 뭐 경제가 좀 좋아졌다고 그 뭐 편하고 여행 다니고 그거 아까 계속해서 나왔잖아요. 저기 청란대를 타고 이 옥황상지 가시는 거 가본들 꿈 깨우면 뭐하냐? 당장 내가 죽어야 될 몸뚱이 하나밖에 안 남아 있는데 그거 다 부귀영화 다 허상인 겁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고 경제가 좋아진다도 더 의지할 것이 이 나이 들어서는 친서가 있지 않습니까? 젊어서야 출세해야 되니까 공자할 명자가 되어 있지만 나이 드실수록 더 내 앞길을 생각해서 더 돌을 닦아대고 오늘 한번 참선한 것이 정말 내 새생생에 큰 도움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옛날 20년 전 관행은 이제 다 그땐 그때 일이고 이제는 다시 우리가 하나하나 다 깨지고 파헤쳐지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잡들여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동안 나가셨던 분들 이제 다시 마음 내서 어렵겠지만은 다시 돌아오시고 또 내 옆에 도반이 안 나오고 있으면 다시 공고해서 또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만 돛닦는 게 아니고 주위 분들 아는 도반들 통해서 이렇게 해서 우선 가장 내부 우리 대중부터 이 법회가 정말 참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더 나가면 이제 또 외부 포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광고 삼아서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끝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